자, 그러면 법률행위 부관이죠. 예. 자, 부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법률행위 부관, 그러면 이제 부관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일단 요거부터 생각하고 봐봐요. 자, 우리가 배운 걸 써먹어야 돼요. 부관은 뭐예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특별 허용 요건. 그죠? 특별 효력 요건이라. 그러면 그 출제원은 그러면 효력을 뭘로 잡는 거예요? 성립, 이러면 틀린다고 하는 거야. 성립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야. 효력 요건이. 그러면 특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개. 그죠? 자, 개개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부관이란 요거에 이제 기초가 돼요. 부관이란 뭐예요?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그렇죠. 부관은 약간.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이제 부관을 배우기 위해서는 요게 기초 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부관, 그렇죠. 누가 부관이에요? 당사자. 당사자는 그러면 쌍방이 일방이에요. 쌍방, 그렇죠. 쌍방. 요걸 기억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부관의 종류를 우리가 또 기초공사가 돼야 돼요. 부관의 종류. 부관의 종류. 부관의 종류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부담.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부담. 자, 이게 이제 부담, 그러면 부담부 정의가 되는 거죠. 정의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부담부 정의를 하면 그만큼 정의서에서 빠집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담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뭐만 시험 범위? 조건하고 기한이 되는 거야. 자, 기한은 뭡니까? 기한하고 그러면 또 할 거는, 자, 기한하고 기한은 같아 해달라요. 달라. 기간은 인터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되고, 이제 조건과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잡을 건, 자, 조건의 종류를 알아야 돼. 조건의 종류.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정지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있어. 해제 조건이 있어요. 해제 조건. 자, 조건의 종류로서 정지 조건은 뭐예요? 정지 조건은 장차 뭐예요? 발생이 되죠. 장차 발생. 자, 해제 조건은 뭐예요? 장차, 소멸.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불확실히. 불확실. 그래서 불확실한 사건에 의존케 하는 거.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기한은 뭘까요? 기한. 자, 기한의 종류가 있죠. 기한의 종류와 관련돼서 기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두 개를 하던데, 그래서 시기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정기부가 있죠. 정기부. 시기부는 그러면 뭐예요? 장차, 발생. 정기부는 장차, 소멸. 그렇죠. 이거는 확실히, 불확실히. 확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기한의 종류를 요것만 너무 하다 보니까 확정 기한도 있고 불확정 기한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다 그러면 주의. 뭐라고 써요?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은 그러면 조건이 기한이에요. 사망은 기한이 되는 거야. 기한. 그러면 기한 중에서도 뭐예요? 불확정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최소한은 요게 이제 돼서 책을 읽어야 돼. 그러면 부관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요걸 딱 잡고, 그러면 항상 그러면 출제원은 호시탐탐 뭘 노려요? 요걸 노린다고. 자, 여기 봐봐요. 요거는 요거 효력의 성립이에요. 효력 해놓고, 요거는 당사자 요걸 또 공략을 한다고. 당사자. 자, 여기 그러면 시험장 가면 요거는 기한이에요, 기간이에요? 달라. 기간은 뭐예요? 기간이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살필 거고.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확실히, 불확실히? 불확실. 요거는 발생, 소멸. 발생, 소멸. 해제 조건은. 자, 기한은 뭐예요? 사망도 일종의 기한이라는 거 우리가 조심해 놓고. 시기부는 시작이니까 발생. 소멸은 뭐예요? 장차, 소멸. 마칠 종자를 써죠. 여기는 확실히, 불확실히? 불확실. 확실히죠, 참. 그러니까 요거 돼야 이제 최소한은 이거는 해봐야 돼.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써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자, 취소해. 봐봐요. 취소해 조건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어때? X. 그렇죠. 취소는 일방이죠. 요거는 쌍방이야. 그러면, 자, 단독형에 대해서는 뭐의 조건, 부관을 붙일 수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혹시 탐탐 누리는 게 있어. 뭘까요?
유정이죠. 유정은 좋아야죠. 왜 좋아요? 자, 유언으로 무사기 정의하는 단독행위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로우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뭐 유정이 자주 출제되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언제나 부관을 그칠 수 없다. 어때? X. 유정은 그칠 수 있어? 그럼 상대방이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거나 상대방이 의리할 때는, 자, 조건을 그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사자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조건 부관을 그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어사합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잡아놓고 이제 책을 읽어 들어가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죠. 읽어봐요. 어려. 요걸 승립으로 장난치고요. 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잡을까는 봐봐요. 조건이 보통 뭐예요? 조건이 성취된다. 조건이 성취된다.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하는 날. 그죠? 도래하는 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관은 없으면 당사자가 부과하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관은 뭐예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으면 부관이 아니라는 거. 표시를 해줘야 돼. 그걸 표시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활용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정이에요. 자, 유정이죠. 유정은 언제 혈액이 나타나? 사망이 지나다. 근데 앞에 조건이 붙었으면 어때? 조건이 성취된 날 혈액이 나타나.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그래서 유정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주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발생하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 장차 발생이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정지조건은 발생의 소멸이에요. 발생. 그러면 정지조건은 가등기 대상이다. 영어는 뭐예요? 장차 소멸.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시기부는 장차 발생이니까 가등기 대상이고, 정기부는 어때요? 장차 소멸. 소멸하는 것은 가등기를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이 막 되기 시작해요. 최소한은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할 부분이야. 그러니까 요 칠판에 적어놓은 것은 적석에서 나와야 돼. 적석에서. 그러니까 요걸 암기를 안 하면 뭐예요? 그러면 부가는 또 한 문제를 웃혀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자기가 요런 걸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교과서를 읽어나가야 돼. 교과서를. 기본이 제일 좋아요. 기본서가. 그러면 그러면 우리 이제 준비하자고. 그러면 조건기간은 성립이야, 혈액이야? 혈액 중에서도 특별 혈액 약관이야.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 그럼 부관은 당사자가 부과하는 약관. 그래서 부관. 그래서 그럼 부관의 종류는 조건, 기한, 부담이 있는데 부담은 일단 시험 범위가 아니까 요 두 개가 시험 범위거든. 그러면 기한하고 기간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이제 보면 저희가 활용 능력이 없으면 이제 책을 읽어봐야 돼. 네. 자, 이제 문제 봐봐요. 이제 이해해서 풀어라고, 이제. 나머지는 다 요거는 안되지만, 요거 잘랐죠? 여기 뭐 써놨어? 법률 규정이네. 요거는 뭐예요? 조건이죠. 조건은 읽어봐요. 당사자, 즉 법률행위. 그럼 앞에는 법률 규정, 여기는 법률행위거든. 다르거든. 그럼 법정 조건은 결론적 조건이다. X.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운칠기삼이라고 운에 맡기면 안 돼요. 제발 좀 합격을 해줘. 전부 100% 합격하면 저 떠나게 좀. 떠나게요. 자, 할 일 많아요. 좀. 할 일 해야 돼요. 제 소원은 뭐라는 거예요? 35년 동안 전 학원에서 뭐예요? 100% 합격을 못 시켜서 지금 못 떠나요. 어디까지는 시켜봤어? 98명까지. 그래서 100명 중에 98명은 합격을 시켜봤습니다. 합격을. 그때는 어디에서 했어요? 합격자 모임을. 어디에서 했을까? 호텔에서 했어요. 맞아요. 호텔에서 했어요. 찬조금 해가지고, 저도 돈 좀 되고, 그래서 호텔에서 했거든. 한 2명만 더 받으면 그때 떠났어야 되는데. 그때 떠났으면 뭐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뭐 돈 구워져가지고 돈 뜯길 일도 없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올해 여기 앉아서 무조건 합격을 해봐. 다 합격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는 다 합격을 해요. 출석만 해, 출석만. 출석만 하고 집에 가서 조금만. 집에 가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4시간을 했으면 한 40분만 끝나고 40분만 복습하고 가서 집에 가면 돼. 집에 가면. 그래서, 그러면 학교는 선생님 말 속지 말고, 학교는 먼저 해라. 이런 거 속지 말고, 자기 적성에 맞는 과목을 하라고. 나 민법, 학교론, 둘 중에 하나. 학교론은 되게 그날 시험 때가 난이도가 들쑥날쑥해. 민법은 난이도가 똑같아. 난이도가 벌써. 그러면 민법은 어때요? 한 번 이해해두면 문제가 길어지고 짧아진 것밖에 없어. 그래서 길어지고 한 번만 이해해두면 민법은 그냥 끝나. 공부 하나도 그냥 90점이 계속 나와. 한 번만 이해하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학교로는 벌쑥날쑥해. 출제위원에 따라서 점수가 까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8, 90점이 나올 수도 있고, 학교로는 운에 되게 운대야, 운대. 그럼 학교로는 모자게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자기 적성에 맞는 민법 학교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그리고 공법 선생님 말 속지 말고. 공법은 2차에서 공법이 어렵습니다. 공법은 어려워. 40점만 넘기면 되는데. 그쵸? 40점만 넘겨. 그러면 40점만 넘기면 2과목만 하면 돼. 국계법하고 농지법만 하면 일단.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고, 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2번으로 볼판. 그 다음에 도계법 3번으로 볼판. 그래도 점수가 60점 이상이 나와. 60점. 그러니까 대충을 푸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문제 패턴을 악용을 하라고. 1번에 정답이 8개가 나오거든. 그러면 국계법 몇 개? 12개에다 농지법 2개, 14개는, 그럼 요거 실수했다고 그래도 12개는 맞춰줘야 돼. 국계법하고 농지법. 그러니까 공부서는 맨날 진도 많이 빼지 말고 국계법하고 농지법이나 똑바로 가르치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주택법이 넓어, 건축법이 넓어? 건축법이 넓죠. 건축법 안에 주택법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법을 먼저 해야 돼. 주택법. 그러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하고 도계법이 있어. 어디가 넓어? 도계법이 넘죠. 그거 먼저 해야 돼. 같이 하니까 같이 헷갈려. 이게 도계법 같기도 하고, 도정법 같기도 하고, 이제 건축법 같기도 하고, 농지법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고. 자, 그러면 8문제 나오니까 별 신경 쓰지 말고, 6이네. 그러니까 국계법하고 농지법만 해. 농지법은 내가 농지법은 내가 그 문제 틀리면 내가 자살하겠다. 그래서 그 신념으로 하라고. 5점.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전략이 필요해. 전략 자체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도 조건과 기한 부과는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책을 읽어야 돼. 지금 난코스가 있어요. 저는 수강생들이 어제 샤워하고 나니까 어때? 눈이 뿌예요. 그래서 요게 얼마예요? 49,000원. 저번에 얘기했죠. 두루. 네, 두루. 4,900원 자고 샀더니 집에 갔더니 49,000원이야. 그래서 그 때문에 내가 얼마? 아버지가 던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루 한번 열심히 한번 먹어보자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한바탕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심부름을 못 벗어났어. 심부름 못 벗어났어요? 술. 옛날에는 젊었을 때 미성년자 가도 술 팔았잖아. 아버지 신분 사람. 지금은 미성년자 술 팔아야 안 팔아. 술 심부름은 내가 해야 돼, 제가.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고, 여섯 때 그렇고, 술 심부름은 제가 없네요. 제가 지금. 자, 그렇다면,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또 올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기본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기본서 가서 하나씩 점검해보자, 그러지. 자, 그러면, 자, 기본서 이 페이지를 한번 찾아봐요. 서설이네. 자, 그러면 이제 형광펜 준비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할 거. 자, 부관, 그러니까 노란 걸로 딱 쳐서 부관. 부관은 그러면 밑줄을 따서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또는 소멸 개관해서 이를 제한하게 해서 당일 법률행위 내용으로 하는 부관에는 약간 그래서 밑줄을 딱 끊어놓고 간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처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형광펜을 쳐놔야 되겠네. 요거 서려 빨갛 형광펜 딱처럼. 요거 성립력으로 장난치거든. 성립력으로.
개인의 법률행위 하면서 장래 발생이 불확실 행방편다 하잖아요. 불확실하니까 이거는 조건이네. 자, 그러면 여기 정확할 거면, 자, 그러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나 확실한, 여기 확실하네. 확실은 뭐예요? 기한이네. 그러면 뒤에 조건과 기한이 딱 보이네. 조건 기한. 그러면 당사자가 부과하니까 여기 줄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사적 자체 입장에서. 그럼 요거 하나 가지고도 이제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잘 풀거든.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또 쓰레기들 다 버리자고. 뭐에 쓰레기들 다 버리고. 그러면 조건이란, 그럼 또 행강편잖아요. 효력. 조건. 그러면 여기 효력에다 행강편 놓고, 발생 또는 소멸을 장애, 불확실 줄쳐놓고, 불확실. 그러면 불확실. 자, 발생 그러면 좀 이따 이제 배울 거고, 발생 그러면 하나 더 미리 하려면 정지 조건, 소멸은 해제 조건.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이제 조심하라고 써놨네.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소멸에 관한 것이지 법률에 읽어봐요.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이해하면 되겠네. 자, 조건은 성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확실한 것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요거 줄쳐놔야 되겠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거든.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게 좀 똑같아. 논문사 민법과도 강의를 하고, 논문사 강의, 논문사. 그러면 감정평가사. 봐봐요.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러면 시험을 합격할 정지로에서 자동차를 사주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또 뭐, 노무사 자격증, 민법적인. 이번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뭐예요? 자, 사무실을 차려주마. 이게 정지 조건이거든. 자, 그러면, 남편은 믿을 수 있어, 없어? 남편 공처가니까 예처가니까 왜 남편은 믿을 수 없어. 왜 남편이야? 집 나가면 남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편이야. 그죠? 제가 화요일날 집에 복귀했더니 뭐라는 거예요? 아우 피곤해서 화요일날 이제 오후 방이 끝나고 일찍 집에 왔어요. 잠이 수락 들어서. 근데 아무도 없어요. 1시 반인데도.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덕이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엄마랑 같이 있어요. 엄마랑 뭐 하고 있는데? 술 처먹고 있어요. 그렇죠. 술 먹고 있대. 나 오는 날 알면서 그러냐? 나한테 반란죄다, 너. 반란죄다. 그래서 또 잠이 들었어요. 몇 시에 들어왔냐 그랬더니 둘이서 3시에 들어왔대요. 3시에 들어왔대. 좋아요. 모자 시간에 술 마신 거, 속된 말로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거야. 그러면 남편은 그러면 나만 나가면 남편인 거야. 믿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봐봐요. 요거 뭐가 있어요? 이거 봐요. 님이죠. 가깝고도 먼 당신이네. 남편하고 부인은 뭐예요? 부촌이야. 그래서 거기 김국진은 뭐예요? 님에다 도로 받침 하나 뜨면 도로남이 되고. 한번 봐봐요. 얼마나 가사의 의미가 있더니. 제가 여자친구 헤어지고 나서 온 세상이 저를 위해서 유행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CC 옛날에, CC에서. 이야, 모든 걸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봐요. 한번 더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남편이 이번 시험에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사무실을 차려주겠대. 믿어, 못 믿어? 못 믿죠? 그러니까 순위 확보해놔야죠. 그게 바로 뭐다? 가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정지조건 무청구는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나 갑이 사망하면 집을 사주겠다 또는 내년 5월 5일에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확실한 거잖아. 확실하니까 뭐예요? 이거예요. 기한. 자, 이번에 장래가 아닌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을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봐봐요. 그래서 현재,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이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읽어봐요. 장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이야, 불확실이야? 불확실. 그죠. 그러면 현재나 과거는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은 이거는 조건이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 읽어봐요. 현재. 프레젠트죠. 현재라는 거. 현재. 그렇죠.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은 선물이기도 하고 현재예요.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도 하기도 하고 발음이 안 좋아서 제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영어만 딱 들어보면 뭐예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혈압이 돌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줘.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 그래서 별표 하나 딱 주놓으세요. 별표 하나 딱 주놓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조건은 그러면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것이어야 된다. 여기에다 줄잖아요.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해야 된다. 이게 무슨 자치죠? 사적 자치, 즉 법률행위야. 그래서 여기에다 두라는 거예요. 법정 조건은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다. 이제 이해가 됐네요. 요거는 무슨 규정이죠? 법률 행위. 그렇죠? 법률 규정. 요거는 법률 행위거든. 그럼 법률 규정과 법률 행위는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결론적으로 조건이 아니다. 5개 질문에서 섞어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버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정지 조건이네요. 정지 조건. 그러면 정지 조건은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발생. 그러면 여기 다시 가서 이제 효력 동그라미, 효력 현강편, 발생 동그라미, 행감편, 오락실 현강편.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발생을 그러면 소멸로 장난치고, 요 효력을 승립으로 장난치고, 오락실을 확실한 사실로 장난치거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효력, 발생, 오락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죠?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 것을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주겠다. 정지 조건이죠. 자, 그러면 여기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줄거나요. 동산이 부동산이. 그래서 요 내자로 본지만 할부 매매야. 할부 매매. 일종의 기대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냉장고를 1년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을 1년 더에 할부를 해서 그러면 300만 원이면 엄마에 360이다. 얼마씩 들어가요, 매달? 30만 원씩 들어가죠. 그러니까 봐봐요. 대금이 완납할 종리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이게 무슨 매매다? 할부 매매가 되는 거야. 그럼 출제원은 그러면 이 정지 조건을 뭘로 장난칠까요? 해제 조건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합치면, 이걸 2번을 합치면 세자로 번쳐봐요.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대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의 행간의 의미를 찾아내야 돼,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언제요? 그러면 2번이 그러면 할부 매매라는 걸 알고, 그러면 이게 정지 조건. 그러면 12억을 지금 직거로 돌아오거든.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무슨 건이다? 기대권이다. 기대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중개사는 물력이 많으면 안 돼. 물력이. 고객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봉사한다고 그러면 돈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리파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되거든. 그러면 자기계약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친척 앞으로, 그 다음에 딸 앞으로, 동생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래. 그러니까 천연이니까 어때? 이자가 많이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요즘 금리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환율이 몇 배? 어제가 1,500, 100원인가 200원인가? 2,000원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완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빨리 사놔야 돼, 물건을. 그러니까 쓰레기가 올라간다니까 쓰레기 봉투 난리잖아요, 요즘. 난리네. 안 올라가, 걱정하지 마요. 그거는 진짜 최소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예측을 많이 해.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우리 기름값이 올라가면 비닐로 올라가거든. 그걸 유추해서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담배값도 올린대요. 담배 미치겠어요. 10,000원에서 15,000원 올린대. 그래서 이제 맨날 구멍가게 가서 나타나서 걱정을 하겠네. 담배를 살까? 담배 두갑을 줄이고 보쌈을 먹을까? 이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겠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울역 앞에 거기 담배 피는 흡연실이 있거든. 그 아침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하나 주세요, 담배 하나 주세요. 10,000원 올리면 사표. 그렇죠? 야, 한 꼬치에 얼마야, 얼마? 습관치가 있어. 500원이네, 500원. 10,000원 올리면 50, 500원이네. 500원 달라는 소리네. 자, 그러면 이제 살인사건 벌어질 것 같아, 좀 있으면. 그래, 살인사. 10,000원인데, 한 가지에 500원인데? 그렇죠, 500원인데. 500원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 봐봐요. 무슨 건이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출제하는 거라고 요거 읽어봐요.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렇죠.
정지조건. 자, 정지조건이니까 그만 할부를 했어요. 몇 개월이 남았어요? 10개월을 내서 몇 개월이 남았어? 2개월. 이게 2개월 뒤면 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일종의 기대권이라는 거야. 기대권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기대권. 그래서 요거, 여기 이제 출제원은 요거를 찾으세요. 그러면 그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정지조건의 입증책임. 입증책임에 따라 행각 변천하여. 그러면 누가 유리해? 누가 유리한 자죠? 그러면 읽어봐요.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입증책임 그러면 공식에 어떠나 1단계는 누가 유리한가? 그러니까 효과를 다투는 자가 유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지조건은 그럼 발생이야, 소멸이야? 발생. 그러면 여기 행강 편찬하여져.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주장입증입니다. 정지조건은 장차 발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판례에서 여기 효과 발생이죠. 정지조건은. 그러니까 여기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자, 현재 조건은 그러면 또 가서 이제 행강 편찬하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여기 효력 행강편. 여기 불확실 행강편.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소멸 행강. 효력, 소멸, 불확실. 여기에 세 군데. 딱 행강편을 가서 글씨 딱 볼 수 있도록. 자,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거네. 지금 취업할 때까지예요. 그러면 취업하면 뭐 생활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러면 여기 장차 소멸. 여기 무슨 조건?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자, 그러면 이제 약혼해물에서 이제 우리 약혼해물 받아요, 안 받아요? 맞죠? 여기 이제 94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94년도 제가 90공부할 때 있네. 참 많이 나왔던 판례네. 자, 보면, 약혼의물의 수술은 혼인의 여기도 행강 편찮아요. 불성립을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무슨 일? 정예와 유사한 승리를 가진다. 자, 이게 94년도 판례가 나오고 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엄청나게 출제되는 게 이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줄을 닦아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수의 조건, 그 다음에 비수의 조건.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거진 출제 안 되니까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비수의 조건, 바로 그것도 가정 조건, 가정 조건이네. 조건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조건 추천하여 찾아서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행강편을 닦아요. 법률에 의해서 요구되는 여기가 법정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법인 설립에서 주문관청의 허가,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이거는 뭐의 법정 조건이 되겠죠. 법률의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법정 조건은 그러면 요식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요식.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불법 조건.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무효 연관에서 151조 조문 딱 별표 하나 나오고, 불법 조건 기성 요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 그 법률행위는 여기 무효네요. 무효 행위. 반사회 질서 위반으로서 무효네. 불법 조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성 조건은 좀 이따 우리가 볼 거고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에 위반한 것일 때 불법 조건이라 하며, 이러한 불법 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조건이 무효면 내용도 무효가 된다. 그래서 요거 행강편다 그나요. 자주 출제되죠. 판례도 그 조건기를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여계약은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정여 자체도 무효가 돼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내용도 무효가 된다라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자, 그러면 이제 기성조건, 정지조건입니다. 자,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요걸 우리가 요 도표가 있을 거예요. 요거 찾아요. 제일 많이 출제된 게 기상조건과 불능조건 106페이지.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기성조건이 뭐예요? 기성조건이. 자, 봐봐요. 기성조건이 임의기자, 조건, 성취성자, 임의조건이 성취된다. 그러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렇죠. 자, 정지조건은 발생이야, 소멸이야? 발생,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소멸이니까. 자, 곱해볼까요? 그러면. 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유효, 행각변처럼. 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유효,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 불능 조건은 무효니까 요거는 마이너스예요. 자, 마이너스. 정지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자, 그럼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무효. 그러면 플러스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죠. 그러면 해제 조건은 뭐예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래서 이요. 아주 쉬워. 그렇죠. 쉬워요. 그럼 더하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하기를 하더라고. 민법 교수님 더하기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거 안 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만 뭐예요? 플러스 8이고, 그럼 더하기. 자, 플러스 8,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다. 마이너스 9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9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만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얼마 돼? 플러스 2가 되고 더하면 안 돼. 곱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 이번에 뭐 우리 선생님이 뭐 회장님이 취직을 하셨대. 그래서 뭐 거기 이제 뭐 취직을 하셔서 뭐 사무실을 이제 빌려 사무실을 자기가 하는 거야. 하는 거고. 저 상담이 들어왔었는데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자, 이제 사무실을 하나 차리려고 그래요. 그럼 돈이 없다 그러면 대표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죠.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상담을 할 때, 봐봐요. 기성조건. 운전면허가 있어. 운전면허 있어. 이미 있어요. 자, 내일 출근하세요. 이거잖아. 그러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결론적으로 합격이라는 거야. 그렇죠? 면접 합격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자분들이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 하면 뭐부터 해요? 운전면허 없던 사람은 운전면허증 따로 다니고 또 하나는 컴퓨터 엑셀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두 개를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두 개 돼 있는 사람은 뭐 딸 필요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 꼭 하나 드는 게 뭐예요? 합격하면 꼭 뭘 해요? 개명을 하는 사람이 많아. 뭘 개명 이런 거. 그래서 저 사실팔자 가지고 뭐예요? 이름을 바꾸면 어디가 돈 벌기 대박이 나겠습니까? 개명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봐봐요.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예요? 이용료. 진짜 이용료가 있었어. 6, 7년생이야. 근데 수업 들을 때는 6, 7년생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예요? 저 합격자 모임에 갔던 뭐예요? 3차 갔는데 3차로 수업 끝나고 갔는데 뭐예요? 이용료라는 분이 뭐예요? 갑성아 그러는 거예요. 술 먹었구만 그래서요. 그래서 거기 뭐 민정 따자고 그랬더니 뭐예요? 저보다 한 살이 많더라고. 어차피 사회에서니까 누나죠. 누나 그랬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용료를 이제 개명을 해서 뭐예요? 이 뭐로 바꿨을까요? 자, 이해자로 바꿨어요. 이해자. 자, 많이 혜택을 주자. 그래서 이해자. 공료보다는 해자가 낫잖아. 그래서 우리 뭐 거기 어디 있죠? 거기 우리 구미에서 떡볶이집 제일 맛집이야. 거기 새마을 구미역 앞에 새마을 중앙시장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박자 정자 희야. 읽어봐요. 박자. 그래서 제가 각하라고 그럽니다. 각하. 그래서 명함도 이렇게 받더라고. 왜 박정기 받더라고요. 이름이 똑같아요. 박정기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박정기. 그래서 뭐 그러면 자 보면 자 박정희하고 유경수 있죠. 이거 읽어봐요. 자 이거 구매 가면 정수초등학교가 있어. 정수초등학교. 그래서 박정희 정자 따고 유경수 숫자 따서 그래서 상모에 있어요. 거기 박정희 성과가 있거든. 그 앞에 뭐에 정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수초등학교. 자, 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초등학교 나왔어요. 구미초등학교. 학원 바로 옆에거든. 학원 옆에 뭐에 거기 박정희 동상이 하나 딱 써 있습니다. 선상이 딱 넘어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름을 우리가 운전면허 따고, 그 다음에 컴퓨터 배우고, 이름을 개명을 많이 해요. 그러면 자, 봐봐요. 저는 운전면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뭘로 써요? 신분증으로 쓰는 거예요, 신분증. 집사람은 뭐 주고, 주민등록증 주고, 저는 뭐예요?
저 운전면허증 가지고 다요. 운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녹색면허야, 녹색면허. 자, 신분증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신분증으로. 제가 운전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아무도 안 타요. 네가 운전하면 안 탄다 이래요. 자, 그래서 운전면허는 신분증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쉽게 생각해. 읽어봐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이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무효.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자, 비교가 돼요. 자, 요걸 보고 이제 조문을 한번 확인해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 앞으로